콤보 스킬 꿀팁. 적을 그로기 상태로 만들고 강공격 판정 스킬인 일반 공격의 마지막 공격이나 특수 스킬을 명중시키면 콤보 스킬이 발동하는데요. 콤보 스킬은 정예급 상대로는 2번, 보스급 상대로는 3번 발동합니다. 그런데 몬스터가 정예급인지 보스급인지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임무를 들어가기 전에 주요 적에서 미리 체크해주면 됩니다. 흰색은 일반, 노란색은 정예, 파란색이나 빨간색은 보스급입니다. 여기 임무 마지막에는 보스급이 나오는구나 라고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콤보 스킬이 떠도 안 누르고 그냥 공격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콤보 스킬은 쓰면 일단 이득입니다. 왜냐면 기본 딜이 좋습니다. NB를 예로 들면 강화 특수 스킬들이 580%인데 콤보 스킬들이 540%나 됩니다. 이 정도로 딜이 좋기 때문에 콤보 스킬은 일단 쓰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스전에서의 콤보 스킬 팁을 하나 드리면 첫 번째 선택 캐릭은 뒤에 다시 등장하지 못합니다. 첫 콤보 스킬이 발동하고 코린을 골라보겠습니다. 당연히 두 번째 콤보 스킬에서는 코린을 제외한 나머지 두 캐릭이 후보에 뜨겠죠. 마지막 세 번째 콤보 스킬에서는 콤보 스킬에서 쓰지 않은 캐릭과 뱅부가 후보에 뜹니다. 즉 보스전에서는 마지막 콤보 때 쓰고 싶은 캐릭은 절대 처음에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이 화면에서는 무조건 뱅부를 고르셔야 합니다. 남은 캐릭은 뱅부 뒤에 자동으로 콤보 스킬을 발동하면서 나옵니다. 붉은 빛이 뜨는 이유. 전투 중 노란 빛이 떴을 때 교체를 누르면 지원 스킬이 발동하는데요. 간혹 노란 빛이 아니라 붉은 빛이 뜰 때가 있습니다. 공격 패턴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노란 빛. 같은 공격인데 여기선 붉은 빛입니다. 붉은 빛이 뜨는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지원 스킬을 쓸 포인트가 없어서입니다. 지원 스킬 포인트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원 스킬을 한 번 쓸 때마다 한 칸씩 포인트를 소모합니다. 연속으로 쓰면 최대 6번이라는 거죠. 아까 그 장면을 다시 보면 노란 빛이 뜰 때는 지원 스킬 포인트가 있고 붉은 빛일 때는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교체를 누르면 지원 스킬이 나가지 않고 교체 후 자연스럽게 회피가 발동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회피 후 반격으로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교체를 안 하고 필드 캐릭으로 회피 후 반격을 해도 됩니다. 지원 스킬 포인트는 콤보 스킬을 쓰거나 궁극기를 쓰면 회복됩니다. 어떤 특수 공격은 예외적으로 지원 스킬 포인트가 있어도 붉은 빛을 보일 때가 있긴 합니다. 소우카쿠 쌍버프. 소우카쿠의 깃발 펼치기는 특수 스킬을 홀드만 하면 쉽게 쓸 수 있는 스킬인데요. 소우카쿠를 쓰는 이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버프가 깃발 펼치기를 쓰면 발동합니다. 주목하셔야 할 점은 빠른 지원이나 콤보 스킬을 사용하면 버프를 그 캐릭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콤보 스킬 순서를 잘만 쓰면 나머지 두 캐릭 모두에게 버프를 줄 수 있습니다. 정예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우카쿠를 필드에 꺼내고 그로기가 될 때쯤 특수 스킬을 홀드해서 깃발 펼치기를 씁니다. 특수 스킬은 강공격 판정 스킬이라 콤보 스킬이 발동합니다. 이때 리카온을 먼저 고릅니다. 리카온이 소우카쿠의 버프를 얻었죠. 다시 콤보 스킬이 떴고 여기서 소우카쿠를 고릅니다. 콤보 스킬이 마무리될 때 우측 하단의 빨간 원으로 다음 캐릭이 뜹니다. 이게 버프를 넘겨주는 조건 중 하나인 빠른 지원입니다. 소우카쿠는 깃발 펼치기를 시전하면 빠른 지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캐릭인 코린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 리카온과 코린이 모두 소우카쿠의 버프를 받습니다. 팀 편성을 할 때 버프를 받고 싶은 캐릭을 소우카쿠 뒤에 놔두면 플레이하기 편하겠죠. 리버스 교체. 지금 필드 캐릭이 리카온인데 코린으로 바꾸고 싶으면 스페이스바를 2번 눌러서 교대를 많이 하실 텐데요. C를 누르면 뒷순서로 교체가 됩니다. 궁극기. 제가 게임 초반에 몰라서 헤맸던 건데요. 궁극기는 좌측 상단의 숫자가 3000이 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3개의 캐릭이 모두 공유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 캐릭이 쓰면 다른 캐릭은 사용할 수 없으니 어느 캐릭의 궁극기를 쓸지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카메라. 사진 찍기 미션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카메라 버튼이 없어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꾹 눌렀을 때 뜨는 표시 중 두 번째에 있는 게 카메라입니다. 경험치 횟수. 초반에 받은 장비에 레벨업 재료를 써도 될지 고민되실 텐데요. 회수를 하면 재료를 100% 돌려받습니다. 이 장비에 경험치 재료 4개를 써보겠습니다. 가방 왼쪽 아래에 회수로 들어와서 아까 그 장비를 골라볼게요. 왼쪽 2개는 회수할 때 기본적으로 주는 재료고요. 오른쪽에 보면 아까 쓴 재료 4개를 그대로 돌려줍니다. 다만 주의점이 있습니다. 장비를 추가 강화하려면 10레벨마다 개조를 해줘야 하는데요. 개조에 들어간 재료와 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같은 장비로 승급시킬 때 쓰는 돈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장비 회수는 순수 레벨업에 쓴 재료만 돌려주니까 쓰다 버릴 장비라면 승급 없이 10레벨까지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간이 남을 때 거리로 나오면 머리 위에 무언가 떠있는 NPC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말을 걸면 이벤트가 진행되거나 보상을 줍니다. 이는 6단지 거리뿐 아니라 뒤에 열리는 건설 부지도 똑같습니다. 뱅부는 따로 표시가 없더라도 말을 걸어보세요. 대부분 보상을 줍니다. 비디오 가게에 오는 손님들도 머리 위에 표시가 뜰 때가 많으니 여기도 가끔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퀘스트를 모를 때, 대화를 막 넘기다 보면 뭘 해야 하는 퀘스트인지 모를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땐 메뉴에서 로프넷에서 일정을 보면 지금 시간에 가능한 의뢰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밑에 추적을 누르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안 맞는 의뢰는 추적 버튼이 비활성화됩니다. 의뢰를 할 때는 빠른 이동을 하면 굉장히 편한데요. 현재 메인 임무가 소파에서 쉬기고 지금 위치는 카페 앞입니다. 그러면 뛰어서 비디오 가게까지 가지 말고 M 버튼을 눌러서 바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훈련장 이용 팁. 더보기에 보면 맨 앞에 캐릭들을 마음껏 써볼 수 있는 훈련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캐릭을 최대 3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하나씩 고르지 말고 위에 빠른 편성을 활성화해보세요. 한 번에 한 번부터 3번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훈련장에 들어가면 설정에서 목 종류와 그로기 유무, 레벨까지 정교하게 설정이 가능하니 원하는 세팅을 하고 훈련을 하면 됩니다. 관측 데이터. 관측 데이터를 모으는 퀘스트들이 있는데요. 이 관측 데이터들은 나중에 로프꾼의 진급에 쓰입니다. 퀘스트 첫 도전 때 모든 관측 퀘스트를 다 모아야 나중에 편하겠죠? 도핑. 보스 퀘스트를 가거나 타임 어택 미션이 있을 때 요리를 꼭 먹고 들어가세요. 스펙을 조금이라도 올려서 한 번에 클리어하도록 해봅시다. 배터리 쓰기 전 주의사항. 배터리를 쓰는 모든 콘텐츠에 포함되는 사항인데요. 다음 단계 레벨까지 얼마 안 남았다면 지금 쓰지 말고 레벨업을 먼저 해서 보상을 올린 다음 배터리를 쓰는 게 좋습니다. 핵심 스킬 강화. 왼쪽에 핵심 스킬 강화에 필요한 재료가 있는데요.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우측 하단의 필요 레벨도 챙기셔야 합니다. 둘 다 부족하다면 레벨업을 먼저 해주는 게 좋겠죠. 튜토리얼 쉽게 보기. 훈련장 전문 훈련에서 각 캐릭터들의 튜토리얼을 볼 수 있는데요. 나중에 간단하게 보고 싶다면 핵심 스킬 레벨 옆에 재생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벤트 기록. 이 표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기억이 안 나서 들어가도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좌측 상단의 사람 표시를 누르고 이벤트 기록을 보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로프넷 알림. 로프넷에 수많은 대화들이 있는데 이걸 다 볼 필요 없고 아래쪽 필터에서 도움 요청을 골랐을 때 표시된 것만 보면 됩니다. 디스크와 주간 보스. 주마다 3번 잡을 수 있는 보스는 28렙쯤 되면 전초기지 내부에서 오펠리아를 통해 할 수 있고요. 리두 펀드의 주간 임무에 있는 노토리우스 사냥도 이곳에서 됩니다. 디스크 뽑기를 할 수 있는 레코드점도 비슷한 시기에 열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